현재 3시 9분 지나고 있고요. 코스피는 1.52%의 급락, 코스닥은 2.73%의 급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050선까지 내려왔고 코스닥은 오늘 960선까지 내려왔어요. 두 분과 함께 오늘 장 좀 자세하게 분석해 봐야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코스파트너스 이정복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이 장 마감을 저 혼자 겪는 게 아니라 두 분과 함께 버틸 수 있어서 전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좀 솔직하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먼저 이런 시장 안에서도 살만한 종목이 있는지 마감에 산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하죠. 마감에 산다에서 사실 저희가 뭐 키워드로 없음이라는 것도 써도 괜찮으신데 두 분은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그리고 6조 원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오셨어요. 그 말은 즉슨 그래도 이 시장 안에서 살 게 있다라는 말로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대표님? 네, 뭐 이럴 때 우리가 또 살 수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6조 원이라는 키워드는 그럼 뭐예요? 뭐 우리 매출? 매출 6조 원이요. 네. 오늘 그러니까 소심하시게 수주. 네. 소심하시게 네. 6조 원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뭘 사시겠어요? 원래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샴푸 향을 느끼는 거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시장 안 좋은데 왜 시장 이러실까요? 분위기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싼 종목은 이럴 때를 사보는 기회로 봐야겠다라는 쪽에서 이 악물고 한번 보겠습니다. 두 분의 키워드는 것 같아요. 이 시장 안에서도 실적이고 이 시장 안에서도 주가적으로 싼 게 있다. 그럼 어떤 종목인지 열어보도록 하죠. 이정복 대표님은 6조 원이라는 키워드에 삼성 엔지니어링 갖고 오셨고요. 김민수 대표님은 세아제강 지주입니다. 먼저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유는요? 일단 뭐 최근 시장 너무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네. 그래도 좀 덜 빠진 종목 그리고 또 앞으로 향후에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또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섹터를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삼성 엔지니어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 올 한 해 사실 건설 섹터를 이끌고 있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우리가 침체되었던 해외 플랜트 시장에서 아무래도 시장이 점차 정상화가 되고 있고 또 그동안에 눌려 있었던 주가가 올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한 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해외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 기대감이 계속 있는 상황이고 사우디아라비아 대형 프로젝트 발주 기대감도 있습니다. 하반기 해외 수주 파이프라인이 한 149억 달러 정도 다른 건설사 대비했을 때 굉장히 크고 해외 쪽 매출이 유독 많은 데가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올해 6조 원의 신규 수주를 목표로 했는데 거의 달성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증권가에서도 상반기에 국내외 모두 3조 원에 넘는 수주 실적을 거뒀을 것으로 이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프로젝트도 있고 해외 쪽 매출이 좀 유독 높은 쪽이 삼성 엔지니어링인데 턴어라운드가 올해 본격적으로 되는 한 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조금 그래도 이 종목은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었던 종목인데 이번 주 아무래도 좀 많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도주였었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 쉽게 또 돌릴 수 있는 시장이 조금만 반등을 해준다면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 21,000원 라인이라면 충분히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고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제시했지만 조금 더 뭐 19,500원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월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 이번 달 빠짐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베팅을 많이 하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탑픽으로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을 나는 이럴 때 관심 종목 안에 두겠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은 이 악물고 그리고 네. 주가적인 측면에서 매력적인 종목을 꼽았다. 세아제강 지주를 갖고 오셨거든요. 네, 쌉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까? 네, 일단 세아제강의 지주사죠. 근데 이제 지주사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할인율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싸기 때문에 특히 세아제강 뭐 보유 지분하고 따져도 뭐 무슨 40% 50%면은 그냥 할인율이 충분히 들어가도 되는데 네. 뭐 80% 이상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그에 따른 할인율을 좀 더 덜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미국의 인프라 투자 관련된 쪽의 수혜를 바라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물 수자원 관리 쪽에서 한 550억 달러 책정됐는데 강관이다 보니까 당연히 수혜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또 반덤핑 관세가 완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훨씬 더 수익성이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게다가 또 이번에는 영국 정부랑 해상풍력 모노파일이라고 그러죠. 기초구조물 쪽도 진출을 하게 되면
철강사가 친환경 쪽도 같이 연결되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흐름인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요. 네. 실적만 보겠습니다. 상반기 영업이익이 1,450억 나왔는데 작년 한 해에 한 해치의 2배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네네. 뭔가 장사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나머지 실적과 함께 봤었을 때는 얼마나 올해 실적이 좋을 것이냐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따져보니까 PBR이 0.22배입니다. 뭐 너무 싸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은 충분히 이번에 그래서 지난 이틀 전에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가 이런 쪽에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시장이 하락했을 때 이런 가치 충분한 종목들은 갖고 있는 게 오히려 좀 더 낫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매수가를 보려고 그랬는데 왜 올라갔네요 조금. 네, 그래서 아마 한 88,000원대 정도, 그래서 9만 원대 밑에 정도에서 눌림 목적의 매수를 잡아보자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싶고요. 네. 목표가는 좀 길게 보겠습니다. 한 13만 원대 정도까지 바라보면서 지난 주가가 한 2014년도 부분 때도 고가가 갔던 영역들까지도 충분히 터치를 할 수 있겠다는 쪽의 흐름을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7만 5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아제강 지주를 갖고 오셨습니다. 쌉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두 분 이렇게 같이 스튜디오에서 얼굴 뵌 건 처음인가요? 네,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색해 보여가지고 네. 두 분 빨리 친해지시라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시장도 잘 부탁드리고요. 특징주도 잘 부탁드릴게요. OX로 마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서린바이오예요. 이 시장 안에서도 서린바이오가 26% 넘게 급등했다가 지금 윗꼬리가 길게 달려서 조마조마하실 것 같거든요. 갖고 계신 분들 팔고 갈까요? 들고 갈까요? OX로 확인해 보시죠. 두 분의 선택은 나뉘어졌고요. 원래 항상 처음은 잘 안 맞아요. 처음은 잘 안 맞지만 다양한 의견 듣는 것도 요거 좀 좋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네네. 제가 아까 여기 출연하기 전에는 한 가격이 좀 낮았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급등을 하고 내려오니까 네. 저도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보수적으로 바꿔서 서린바이오 왜 마음을 바꾸셨는지 그리고 대응 전략도 들어볼게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더나 백신 관련주로 좀 편입이 돼 있고 우리가 정부 대표단에서 모더나 공급 문제 이슈는 해결된 상황이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모더나 mRNA 백신 완제품을 계획대로 이제 생산이 기대가 되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시약 등을 납품하는 이력이 있어서 백신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이 매우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최근에 상한가 기록하고 좀 눌렸던 종목이 하루 이틀 뒤에 급등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주가 급등하고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 현재 내려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도 일단 오늘 대량 거래가 좀 나왔기 때문에 조금 한 2, 3일 정도 지켜보고 있다가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기존 보유자의 영역이 아닐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린바이오 오늘 주가 상승폭이 지금 확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의견 바꿔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도 볼게요. 하이브입니다. BTS 월드 투어 취소에 따라서일까요? 오늘 좀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사실 이 이유 아니더라도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고 엔터주들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또 회복이 더뎌지고 있기 때문이죠. 과연 두 분은 이럴 때 하이브 어떻게 대응하실까요? OX로 열어보도록 하죠. 이번엔 O로 일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안에서 하이브 포기하지 말고 들고 가봅시다라고 들리는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5로 말씀드렸죠. 네. 특히 지금 시장에서 버티던 종목들도 오늘 보니까 무참히 제 말이요. 네, 흔들리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터주는 계속 봐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마찬가지로 JYP나 YG엔터도 지금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가격은 흔들리어도 회사의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니죠. 1주 전이나 2주 전 사이에 회사가 금방 바뀌었습니까? 블랙핑크 여전히 건재하고요. 네. 리사는 여전히 이쁩니다. 네. 그래서 관련돼서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 BTS 관련된 뉴스도 좀 있었겠지만은 일단 지금 나오는 부분들은 약간 시장의 매몰이 좀 커지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좀 부진했어도 이연된 실적에 대한 변화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 실적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플랫폼의 확장으로 들어가는 엔터주는 여전히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가격대가 혹시나 7만 원대, 6만 원대까지 한 번 더 흔들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관심이 필요한 자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브 주가는 변했지만 가치는 변한 게 없다. 계속 봐야 된다라면서 두 분 모두 O 의견 주셨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김민수 대표님의 취향이 살짝 보여요. 블랙핑크를 좋아하시는구나라는 게 느껴졌고요. 세 번째 종목은 푸드나 한번 볼게요.
오늘 쏘아 올리면서 19% 넘게 급등했어요. AR 메타버스 헬스와 피트니스 합작 법인 설립 소식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2.51% 상승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깜짝 이벤트로 끝나게 될까요? 두 분의 선택은 OX 어떤 걸까요? 두 분 모두 X 주셨어요. 저 그럼 궁금한 게요. 네. 푸드나무가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매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메타버스 관련주가 지금 매력이 없는 거예요? 전에 한 달 정도 전에 나와서 메타버스 관련주 그때 최고가에서 제가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메타버스 관련주가 또 후발주자로 오른 종목이 또 푸드나무였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주가 급등을 하고 나서 최근에 조금 다른 종목들보다 흐름이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키 맞추기 장세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좀 버티던 종목들도 많이 내려가고 특히 오늘 같은 날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네. 빠지기 때문에 이 푸드나무의 뭐 본질적인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가야 할 길이 먼데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주가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다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돌았을 경우에 이렇게 단기 매수세가 붙었던 종목들은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푸드나무 같은 경우 뭐 라온피플의 AI 기술과 푸드나무의 웰리스 기반 헬스 데이터를 결합해서 홈트레이딩 시장 판도가 바뀔 수 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왔었고 성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주가의 측면에서는 지금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려보면 네. 약간 상한가를 기록하고 나서 오늘 그나마 좀 거래량이 많이 나왔던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만 거래량 나온 거 대비했을 때 윗꼬리가 좀 너무 많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최근에 올랐던 이 바닥권을 지지하는지 여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 종목을 아무리 성장성이 있어도 볼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푸드나무는 X로 일치가 됐습니다. 그래 두 분 오늘 첫 궁합인데 잘 맞으셨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시장에 대한 뷰도 맞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먼저 불사조 대표님, 시장이 언제 불사조처럼 오를 수 있을지 전 너무 궁금한 게 오늘 빠지는 건 또 중국발 악재, 홍콩 증시도 지금 중국 증시도 같이 급락하고 있잖아요. 그 때문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테이퍼링이에요? 아니면 여전히 원달러 환율의 문제예요? 다 합친 걸까요? 뭐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합쳐졌다고 봐야 되는데 오늘 하락은 뭐 우리끼리 매도해서 뭐 급락을 만든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코스닥 급락이 유독 많이 나오는 이유는 오늘 사실 그동안에 또 신용장고가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버틸 수 있는 분들도 오늘만큼은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급락이 너무 많고 최근에 신규 상장주라든지 지수 왜곡이 될 수 있는 시총 상위주들이 좀 올랐던 부분들,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개별주들이 너무나 하락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삼성전자는 먼저 떨어지고 좀 덜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러면은 후발주자들이 또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좀 급락이 나오고 오늘은 어느 정도 좀 기술적 반등도 기대하셨던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오늘 작정하고 사실 좀 기대하셨던 분들도 막판으로 갈수록 이렇게 특별히 급락이 나올 이유는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이런 환율 때문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또 뭐 테이퍼링 때문에라면은 미국 증시도 굉장히 견조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선물 매도가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이 아주 대량 매도 몇 조씩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 말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코스닥에 개인들의 수급이 있는 종목들, 실적이 좋은 기업들도 일단은 한번 완전히 밀고 가자라는 그런 작정하는 흐름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좀 오늘 다음 주 초를 해서 1차적인 바닥권이 확실히 잡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 이 바닥권 라인이 어느 정도 잡혀야 그 다음 지지 라인이 또 밑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이 가격권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또 투매가 만든 코스닥 지수 왜곡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 오늘 나온다고 제가 미리 예고해 드리니까 은님이 그럼 오늘장 그리고 다음 주 시장 전망 좀 여쭤봐 주세요라고 했어요. 사실 시장이 다음 주는 오를 거예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김민수 대표님은 어느 쪽으로 시장을 보고 계신지요? 네, 다음 주는 오를 겁니다. 오, 네. 진짜요? 네. 그냥 데이터만 몇 개 말씀드리게 되면은 네.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이 고점 대비해서 8% 가까이 빠졌었고요. 오늘 이제 아까 3,050선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렇고 코스닥은 10% 하락했습니다. 근데 보통 시장이 큰 뭐 어떤 이슈적인 흐름들이 아닐 경우에는 지수가 10% 정도 조정나는 거는 그냥 일상적인 다반사의 현상으로 생각하는데 그 정도면 많이
못다라고 생각합니다.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정도 그것도 패턴을 보게 되면 그냥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두 번째 나오는 데이터는 이격도입니다. 제가 설정한 한 61선 기준의 이격도만 본다고 하더라도 90대 초반까지 들어오는 것은 참 이례적인데 네. 이 정도 부분까지 그냥 빠르게 수직 낙하됐다는 얘기는 적어도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에 무게를 두고 대응하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반등을 기대하면서도 대응하는 전략들은 몇 가지가 있겠죠. 일단 중요한 거는 그러면 시장의 반등처럼 내 종목이 똑같이 초반에는 따라갈 겁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아니면 시장을 주도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어딜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초점을 맞추시면서 차라리 지금은 종목을 늘리는 게 아니라 될 만한 종목 쪽으로 압축을 해서 그를 좀 초기에는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반등을 따라가겠다는 입장 쪽으로 압축하면서 대응하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 데이터는 네. 환율이죠. 지금 또 원달러 환율 1,180원대까지 노크하면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뭐 말은 많죠. 1,200원 그냥 돌파한다. 뭐 여러 가지 특히 시장이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또 부정적으로 보셨던 분들이 다 또 이제 거봐 내 말이 맞지 이러면서 네. 다 나오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흐름들 때문에 혼란스러우실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이게 지금 조정권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환율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도 있겠지만은 어떤 시장 자체에 대한 뭐 펀더멘탈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쪽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어느 정도 좀 이용하면서 대응하자고 말씀드리는데 좀 힘드네요. 네. 네, 시장 보게 되면 많이 지치고 힘드는데 그래도 저희가 도망가면 안 됩니다. 도망가면은 패배자가 되고요. 여전히 강하게 버텨내면은 승리자가 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이정국 대표님하고 인사하면서 오늘 힘드네요 하니까 멘탈이 흔들릴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렇게 방송을 쭉 진행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 들었을 때 지금 시장의 상승에 대한 강한 모멘텀은 없습니다. 따라서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라고 말씀하신 분은 많았지만 지금부터 하락 시작이에요. 지금 빠져나오세요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점을 잡기 어려워서인가 어떤 것 때문일까요? 보통 우리가 주가가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지금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를 판단을 하는데 네. 지금 한번 우리가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장으로 오기 위해서는 지금 월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이런 흐름은 사실 우리가 주가 상승하면서 눌림이 자주 오는 정도의 하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추세 하락으로 보기에는 코스닥 장세가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매우 견조하고 코스피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조정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런 흐름은 코스피의 이런 흐름은 일방적인 상승 흐름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매수 매도를 할 때 일정 가격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흐름은 사실 계단식 상승을 하고 눌림을 많이 주면서 올라가는데 이런 흐름은 거의 급등주 형식의 흐름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공백도 우리나라의 수급 공백이라든지 다른 나라 증시에 대한 큰 조정이 없었고 또 최근에 조정을 한번 받았던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근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빠진 게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번 시장이 지나가고 나서 기술적 반등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시 추세를 잡아서 다시 정고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시장이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들은 우리가 또 추세 상승을 보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가격에서 저는 이제 종목 압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굉장히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주가가 폭락을 했을 때 한 10종목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다들 좋다고 생각해서 10종목을 담는데 뭐 하나를 쳐내서 또 어떤 종목으로 집중해서 가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손절 처리를 좀 크게 들어가는 경우에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급등주라든지 특별한 수급이 있는 종목들 말고는 여전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기다려서 계좌를 좀 회복시키고 난 이후에 주도주를 갈아타는 게 맞지 않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김민수 대표님, 이 시장에서 반등 나올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살 만한 종목들, 그동안 비중을 많이 줄인 IT 쪽으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돼요? 아니면은 뭔가 또 다른 기존에 있었던 주도주를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가장 시장에서 호재는 네. 많이 빠진 겁니다. 많이 빠진 네, 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종목이 1차로는
반등을 주도를 하겠지만은 네. 그게 이제 한번 강하게 되돌림이 나온 다음에 추가로 돌아가기는 아직은 좀 힘들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시장 대비 선전했던 섹터들은 약간 주춤할 수는 있겠죠. 그래도 이런 주도적인 흐름들이 계속 시장을 이어간다라고 봤을 때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가 시장이 많이 좀 위축됐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면 외국인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섹터는 똑같습니다. 엔터부터 바이오, 2차 전지 이런 쪽에 대한 섹터다 보니까 또 게임도 있겠죠.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이런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BBIG 중심의 흐름들이 기존 흐름들과도 계속 연관을 끼쳐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에 대한 주도력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챙겨서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번 마감 때에는 정말 불장해서 두 분 한번 모셔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1.2% 하락하면서 3,060.76포인트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2.37% 급락 속에 현재 967.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